자, 그다음에 그 환경노동부 장관님. 장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거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 말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4대강엔 사방 곳곳에 녹조로 덮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부분적으로 녹조가 많이 낀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흐름이 정체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 그렇죠. 재자연화 원래 약속하셨던 재자연화 조치들이 아마 4년 동안 착착 진행됐다면 지금 피할 수도 있었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녹조 속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이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가 높다. 그래서 2014년도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톨레도 정수물에서 3ppb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되자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의 취수원인 매곡 취수장에서 435ppb가 그 측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환경부가 매년도에 이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긴 한데 왜 이런 사태가 그대로 지속될까 제가 봤더니 환경부가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인근이 아니고 상류물을 채취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 톨레도 정수물하고 지금 대구 매곡 취수장 물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의 그 함량을 보면 145배예요. 미국은 14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수돗물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145배가 되는데도 이걸 취수원으로 이제 거기는 이미 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취수장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취수해서 저희는 정수를 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서 음용하시는 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제가 취수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이게 과연 완벽하게 정수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가 에어로졸화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공기 중으로 해서 통해서 인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아직 완벽한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돼 있지 않고 2019년에 보니까 영국 그 학술지에 이 4대강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이 인과성이 좀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절대로 지금 이제 이 4대강의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 인근 주민들뿐 아니고 이걸 취수원으로 쓰는 그 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녹색의 물이 막 농지로 막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농작물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이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 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4대강 문제가 전 국민 모두의 식탁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결산이니까 이 4대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지 봤더니 4대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이자 비용 3,500억을 연간 주고 4대강 둔치 관리하는데 또 1,500억 16개 보호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332억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천억 정도의 돈을 해마다 사실은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이 여기에 들어간 돈을 다 모아도 제가 볼 때는 4대강 그 재자연화를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큼 전 충분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2017년 이전에 4대강 문제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한테 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저는 4대강 문제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4대강 복구에 대해서 지금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계획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4대강 사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저 보가 만들어진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 4대강,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강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해서 농사라든지 이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강 재자연화 이전에 일단 물을 좀 흐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녹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데 어쨌든 체류 시간이 길지 않으면 흐르는 물에 녹조는 잘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서 물을 좀 흐르게 하려고 하면 결국 보를 조금씩 개방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새로운 방식의 농업에 적응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물 쓰는 데 있어서 물을 쓰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을 해가면서 보를 좀 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에는 보개방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의 물 이용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로 이제 자연이 생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한강과 낙동강에도 좀 투입을 해서 물 쓰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전제하에 저희가 보를 좀 상당히 많이 열어서 가능하면 자연성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녹조 걱정은 안 하시고 강물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금강에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를 열었을 때 그러고 보를 또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비가 오는 이 상황도 그렇고 보를 얼마나 만에 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해졌던 물이 또 다시 녹조가 끼고 이런 현상이 계속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전체의 그 녹조물로 농사지면 이게 국민 전체의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사짓는 분들이 저는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그 농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당장은 벼를 자라게 할지 모르지만 그 벼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인식 개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농림부하고 함께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1차 2016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인 저수지물 또 4대강 보, 녹조가 끼어있는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지었을 때 일단 벼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 농도가 좀 해주시고요. 네. 아니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의 경우에는 어떠냐 또는 고농도일 경우에는 과연 해당되는 작물에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작물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좀 하고 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